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초로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브이로그를 찍게 된 이유가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할 줄 모르지만 카메라를 지금 엄청 팔이 아프게 들고 다니면서 제가 아침마다 걸어 다니는 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새소리도 나고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으면 마음의 치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동물들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걷다 보면 또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막 헤엄치고 뭘 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여기서 제가 거북이를 발견했거든요. 오늘 꼭 거북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북이가 안 올라와 있네요. 속상하네. 원래는 제가 이 길을 걸어 다녔었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곧게 뻗은 나무들 사이로 조그만 오솔길이 있어요.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뒤에는 법률 스님의 증문즉서를 들으면서 그냥 마음 다스리는 염색을 하곤 했죠. 두루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카메라 브이로그 처음 찍는 거라 가지고 뭐 아무튼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거닐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에너지를 얻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쭉 거닐다가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발견해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팔이 아프게 들고 다니면서 뭘 찍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수다도 떨고 울기도 울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자연에서 딱 치유가 한번 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날 이렇게 똑같이 평상시랑 똑같이 걷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바위가 돌멩이 큰 게 두 개가 놓여져 있잖아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선을 위로 봤더니 조그만 철조망도 보이고 뭐 이렇게 계속 경치가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원래 담 타넘고 이런 거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아는 길을 가게 됐죠. 여기 지금 저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쭉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서 좀 무섭긴 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네. 쏙 들어가서 이렇게 길이 이어지잖아요. 이때 뭔가 비밀의 숲에 들어온 듯한 느낌? 너무 설레이면서 무서운 건 있기는 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를 이제 따라 들어갔어요. 쭉 따라 들어가면서 정말 제가 뭔가 큰 보물을 찾아낸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밑에 흙길이 또 계속 있어가지고 길이 나 있는 곳이라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심정으로 계속 여기를 따라갔습니다. 새소리도 좋고 제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좀 좋아했던 편이라 막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의 세계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는 진짜 그런 곳으로 제가 들어온 것 같은 건 거예요. 웬일이니 아무도 없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에 잠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걷다 보면 보이시나요? 메탈세콰이어 길이 나오거든요.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 돌담을 어쨌든 계단처럼 밟고 올라와서 봤더니 여기 너무 예쁜 숲이 이렇게 숨어 있고 메탈세콰이어 길이 저를 이렇게 반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곱게 뻗어가지고
그냥 어서와 하는 느낌. 잘 찾아왔네. 그래서 계속 나무들이랑 인사를 하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리고 지금 아카시아 향도 나고 이 향을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저기 뭔가 나무에 큰 게 붙어 있는데요. 저거는 제가 오늘 지금 처음 본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혹인가? 아무튼 뭔가가 이렇게 있어요. 남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걷다 보면 벤치도 나옵니다.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쉴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오늘 목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걸 찾아서 계속 가겠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계속 나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꼭 밖으로 나가셔서 산책하세요. 저처럼 비밀의 숲을 찾으실 수도 있고 그죠? 동네에 잘 다니지 않았던 길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꽃들이 또 왜 이렇게 예뻐요? 얼마 전에는 제가 수업이 너무 늦게 맞춰가지고 거의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나가고 싶어서 살짝 나갔는데 와, 개구리랑 막 엄청 울더라고요. 고요한 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제가 뭔가 지금 얘기하다가 놓친 것 같아요. 일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 틀었어야 된 것 같아. 제가 또 엄청난 길치거든요. 사실 여기 처음 발견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걸을 때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요. 집에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길을 거의 못 찾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 걷고는 있는데 제가 찾았던 그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사실 잘 모르고요. 그냥 걷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꽃이 있길래 이렇게 와봤더니 여러분 이 꽃 아세요? 이거 할미꽃이죠. 할미꽃. 제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그 할미꽃 발견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막 꽃이 화려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약간 진짜 할매가 된 것 같네요. 살살 내려가겠습니다. 저기 계란꽃도 있네요. 여러분 요거 계란꽃입니다. 계란처럼 생겨서 원래는 망고꽃이라고도 했는데요. 저기 우리나라 그 일본이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막 그 뭐지? 철도 짓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아마 저 계란꽃이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개화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저 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꽃이다라고 해가지고 망국화, 망국꽃, 뭐 개망초 이렇게 불리다가 요즘은 계란꽃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숲 선생님이 된 것 같네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러면서 제가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혹시 이거 아닌가? 하고 보니까 이거 맞아요. 대박. 오늘 내로 찾았네요. 집에 못 가는 줄.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일단 감상을 먼저 해보시죠. 일단 이 나무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옆으로 쓰러져 있어요. 그죠? 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뿌리까지 다 들려져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나무를 발견한 건 나무가 쓰러져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여기가 이제 뿌리가 있는 구루터기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아주 땅속에서 그냥 이렇게 엎어진 건 거죠. 근데 여기에 너무나 예쁜 민들레가 피어 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 구경을 하다가 민들레네?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민들레가 지금 이 쓰러진 나무의 뿌리에서 자라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 나무를 보다 보니까 보이시죠 여러분?
이 나무가 다시 재생을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그냥 또 가지를 쳐가지고, 이게 쓰러진 나무라고는 얼핏 보면 잘 모르게 이 나무가 나름 이름표도 있던 애예요. 지금 보면 이름표가 거의 쓰러져 있는데, 버드나무였네요. 버드나무. 네. 이 친구가 원래는 똑바로 서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 아무튼 쓰러졌는데, 쓰러진 상태 그대로 계속 또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엄청나게 마음의 위안을 좀 얻었었어요. 뭐랄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여러 학생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저런 학생이 자녀면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반듯한 아이들도 있고, 또 걱정이 많이 되는 친구들도 또 있고요. 또 남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아들 녀석도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참 아유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드는 아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내려놓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사실 포기한다랑 어떤 경계선에 서가지고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게 내가 얘를 자식을 포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게, 이 아이를 보면, 이 나무를 보면요, 쓰러져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니까 알아서 자라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거예요. 이걸 그냥 뽑아다가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뽑아서 계속 세우려고 하거나, 아까 그 메탈세콰이어 길에 있는 반듯한 나무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얘를 뽑아다가 그 메탈세콰이어 길 안에다가 이렇게 쑤셔 넣어준들, 그게 과연 이 나무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람과 햇빛과 비와 그 정도만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잘 자라는 걸, 이거를 쓰러진 나무라고 해서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얘를 세워가지고 너 왜 저 나무처럼 반듯하게 못 자라니?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만 느낀 거죠, 사실은.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 나무를 보고 한참 생각에 잠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아들을 내가 원한 아들로 만들려고 하지 말자. 그냥 두자. 네. 이 포기랑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냥 지켜 바라봐 준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사랑만 해주자. 밥 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만 하면 그냥 알아서 자기 색깔대로 자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마 어떻게 보면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 중에 아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고민이거나 또는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친구들도 요즘 되게 많거든요.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사춘기 이후가 됐을 때는. 그때는 믿고 지켜봐 주는 게 다지 않나. 왜냐? 이렇게 알아서 잘 자라거든요. 여기에 지금 가지가 몇 개나 올라왔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냥 지나치면 그냥 나무 같거든요. 이게 쓰러진 나무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얘 너무 독특하잖아요. 거의 뿌리가 거의 다 지금 뽑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라고 있는 풀들이 또 어마무지 많거든요. 이 나무를, 쓰러진 나무를 지지하고 있는 저 바위 보이시죠? 나는 저렇게만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주변을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정자 밑에 물병이 쪼름 있는 건 거예요. 여기가 제가 보니까 생태공원이더라고요. 생태공원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약간 이상한 통로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건 거죠. 저 물병들을 보니까 저희 아이들 어릴 때가 생각이 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화면에 안 잡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체험을 왔어요. 그래서 숲 선생님한테 뭐 막 설명 듣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쁘던지.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예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고 하면서, 원래도 약간은 어떤 규율을 지키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기질이긴 했거든요. 자기 뜻대로 좀 하고 싶은 게 강한 건 거죠. 이제 그게 사춘기가 되면서 조금 더 심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계속 이제 지적당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또 저는 야단을 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조그만 돌 2개를 밟고 길이 아닌 길을 건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대문이 있는데 대문으로 안 가요. 주택에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때 늘 담벼락을 뛰어넘어 다니고 옆집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셨기 때문에 옆집 대문으로 들어가서 옆집 담을 넘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옆집 아주머니께서 그거를 몇 번 목격하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 애 열쇠 좀 제대로 챙겨주라고 자꾸 우리 집 와가지고 담 넘고 들어간다고. 근데 제가 열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열쇠를 혹시 잊어버릴 거를 대비해서 어디에 넣어놨다라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재미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더라도 꼭 이렇게 옆집을 이렇게 들어가서 옆집 담을 넘어가지고 저희 집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이제 후문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담벼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담벼락을 타고 밟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탐험가처럼 그렇게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죠. 안전한 행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늘 담벼락이 무너진다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담벼락이 곧 무너진다고 하니 너 계속 그러다가 깔린다. 그리고 뭐 학교를 갈 때도 그냥 길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와,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엄청 반듯하고 고든 길, 딱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지금은 이게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지금은. 근데 제가 어릴 때 유년 시절에는 이런 길은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사장에 이렇게 뭔가 공사용품이나 물품들이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꼭 그런 데만 골라서 다녔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피해 다니거나 밟고 다니거나,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길이 아닌 길을 계속 가는 거에 대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면 이제 무릎 깨지고 피 나고 엄마한테 또 혼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놀았던 그 즐거움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어느새 저도 기성세대가 돼서 이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걸 보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한 거죠. 제가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 바위 2개를 제가 밟고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밀의 숲도 제가 못 찾았을 거고, 그런 나무가 그렇게 혼자 알아서 잘 자라고 있는 것도 몰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닌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저 아이가 뭔가를 지금 저 아이 나름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조금 편하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기성세대에서 보면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말려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 그런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걸 제가 막을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둘러가더라도, 좀 깨지고 가더라도, 좀 다리에 팔에 멍이 들고 가더라도 본인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욕망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 그거를 제가 다 막아버리면 아이가 아예 무기력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눈에 뻔히 보이지만 지켜보는 걸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마음을 좀 다스려 보려고 별의별 걸 다 해봤거든요. 저 요즘에 108배도 하잖아요. 108배도 하면서 계속 참여하고 막
그러다가 이 비밀의 숲에서 제가 저 나무를 보고, 조금 내려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어요. 아, 그래. 꼭 이런 나무일 필요는 없잖아. 이런 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길고 곱게 뻗은 이 나무여야만 된다는 법은 없다. 그냥 좀 쓰러져 있으면 쓰러진 대로 그냥 둬도 다시 거기서 새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맨날 다니던 길만 갔으면 절대 여기 못 찾았을 텐데 라는 생각.